(1월) 미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5%, 전년보다는 3%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 등 생활 필수 비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위해 예상보다 2배인 1,750억 달러를 공화당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SAID의 대외 식량 원조가 중지됨에 따라 100여 개국에 지원하는 식량 지원품들을 폐기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5 내지 9인치의 폭설이 내렸으나 최악의 피해는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가 3%로 다시 올라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 촉구하고 있으나 연준은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늦은 9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새해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 첫 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5%나 급등하며 전년보다도 3.0%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에 월간 0.4%, 연간 2.9%에서 소폭 올라간 것이지만 오랫동안 버텨온 2% 물가를 다시 넘어서 3%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충격과 우려를 가하고 있습니다. 1월의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1.1%, 전년보다는 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4%, 전년보다는 3.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가운데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나 더 올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보름 전에 발표된 12월에 PCE는 2.6%, 코어 PCE는 2.8%로 연준 목표인 2.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PCE가 크게 오른 데 이어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가 모두 3%대를 다시 기록함으로써 미국 물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준이 물가 잡기에 더 신경 쓰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동결 기간을 더 오래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당초 6월에서 9월까지로 더 길어질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1월 CPI가 발표되자 기준금리 동결이 7월 말까지는 지속되고 9월에나 동결과 인하로 반분될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은 3월 19일에는 97.5%나 되고 5월 7일에도 88.1%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꼽았던 6월 18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65.2%로 인하 가능성 31.5%를 2배나 압도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57.1%로 인하 가능성 35.7%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9월 17일에 가서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42.8%, 인하 가능성 41.1%로 반분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생활 비용이 거의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독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란값은 전달보다 15%, 전년보다는 53%나 폭등했고 휘발유는 전달보다 1.8% 올랐으며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4.4%, 자동차 보험료는 12%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등 서민들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새해 첫 달인 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끝내 3%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체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1월 CPI는 3%이고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3.3%로 두 가지 모두 오랫동안 유지해온 2%대를 다시 깨고 3%대로 회귀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매일 반드시 사야 하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란값은 전달보다 15.2%, 전년보다는 53%나 폭등했습니다. 계란은 소비자 1인당 한 줄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텅 비어 사기 어렵고 식당에선 계란찜을 더 시키면 추가 요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그로서리 식품 가격도 전달에 비하면 0.4%, 전년보다는 2.5% 올랐습니다.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은 전년보다는 아직 0.2% 싸지만 심상치 않은 유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중에 전기료는 전년보다 1.9% 올라 있고 가정용 유틸리티 가스는 4.9%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렌트비는 4.2% 올라 있고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와 각종 유지비는 4.6% 상승했습니다. 교통비가 전달보다 1.8%, 전년보다는 8% 올라 있습니다. 그중에서 멈출지 모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전달보다는 2% 더 올라 1년간 11.8%나 급등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와 유지 비용은 전년보다 5.9% 인상됐습니다. 한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항공료도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1월 중에는 1년 전보다 7.1%나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는 월간으로는 제자리였으나 지난해보다는 2.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1,750억 달러를 공화당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민단체들이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하려 할 때 추산한 불법 입국자 체포와 구금, 추방 비용보다 더 올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이미 돌입한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A 예산이 바닥났다며 공화당 의회에 긴급 요청한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추방 작전에 소요될 예산은 무려 1,750억 달러인 것으로 연방 상원예산위원장인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공개했습니다. Tom Homan said, I am begging you for money. Russ Vought said that we're running out of money for ICE. We can't rob other accounts any longer. They gave us a summary of what $175 billion would do. 백악관의 러셀 보트 예산관리실장과 톰 머먼 국경청소는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이민 단속 예산이 바닥났다며 1,750억 달러를 긴급 배정해 줄 것을 간청했다고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램 상원예산위원장은 당초 800억 달러 내지 1,000억 달러 지원을 예상했다가 2배나 되는 1,750억 달러나 청구하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공화당 의회가 일단 수용하고 첫 번째 예산 조정 법안으로 신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단순 과반수인 51표만으로 공화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 가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는 1,750억 달러를 어떤 분야에 얼마나 배정할지는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국경안전 강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일 아이스 요원 증원, 구금 시설 확충, 추방 비용 등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행 정부는 공화당 의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간 이민단체인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이 추산한 규모와 엇비슷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이민협의회는 불법 체류자 1330만 명 중에서 20%는 자진 출국하고 1100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총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특히 올 한해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명을 체포해 추방할 경우 추방 비용이 8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70억 달러가 들고 소송과 법 절차 등에 126억 달러, 추방 비용으로 21억 달러를 써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미 이민협의회는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체포한 불체자들을 구금하는 구치시설을 확충하는 데 660억 달러나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간이 텐트 등으로 그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신속 추방 대상자들인 외국인 수감자들과 형사범죄자 등 70만 명, 최종 추방 영무 시잠적자 130만 명, 2년이 안 된 초기 불법 체류자 500만 명 중에서 체포하는 대로 최대한 추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스 단속 요원들을 최소 10,000명, 많으면 3만 명이나 신규 채용해야 하고 법적인 추방 절차를 다룰 검사 등 7,000명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아이스는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는 이민구치 시설의 침상을 현재 4만여 개에서 10만 개로 2배 이상 늘리고 2차로 11만 개를 추가 증설하는데 32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공화당 의회에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최빈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게 무상 지원해온 식품들 가운데 이미 선적한 5억 달러어치가 배분 중지로 항구나 선박, 창고 등에서 폐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USAID 감사관실이 보고했는데요. 조속히 배포하지 않으면 5억 달러어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USAID의 감사관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USAID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원해온 대외식량 원조를 중지시킨 파장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ID를 사실상 문 닫고 국무부에 통합시키면서 10,000명의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연방지법에서는 제동이 걸려 있고 이어 식품을 연방정부에 공급해온 미국의 농장들과 제조업체들에게도 불만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USAID가 미국 농장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사들여 선적하고 수송해 아프리카 최빈국을 중심으로 100여 개국에 배포하는 작업이 중지됨에 따라 상당한 지원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USAID 감사관실은 전했습니다. USAID 감사관실은 이미 조달해 선적하고 수송하며 현지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대외 원조 식품 가운데 배분을 하지 못해 썩어서 버려야 할 처지에 놓인 원조품들이 5억어치가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USAID 감사관실은 이미 미국의 농장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사들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게 지원하기 위해 선박에 실었거나 미국을 출발해 항해 중이고 현지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식품들은 밀과 콩, 수수, 자른 완두콩 등인데 이른 시일 내에 배분하지 않으면 못 먹게 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 남수단 등지에서 아사 위기에 놓인 어린이 등이 많이 있는데 5억 달러어치의 식량이 부패돼 폐기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관실 보고서는 이와는 별도로 50만 톤에 달하는 대외 원조 식품도 이미 구매에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대외 원조 예산은 82억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 원조 중단은 최빈국이나 전쟁 중인 국가들에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품을 정부에 공급해온 미국 내 농장과 제조업체들에게도 우려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협회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지원 식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양의 밀과 콩, 수수, 자른 완두콩 등을 미국의 농장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구매해 100여 개국에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를 중지함으로써 최빈국이나 전쟁 국가들에게는 원조 지원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대외 원조처 직원들은 감원되며 미국의 농장이나 제조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USAID 감사관들은 보고서 발표 다음 날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화요일 하루에 메나사스 9.5인치를 비롯해 5 내지 9인치의 폭설이 쏟아져 대부분의 학교, 관공서, 사무실이 문을 닫아 재택근무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 기능에 큰 차질은 피했으나 미끄러운 도로는 지속되고 있어 기상당국의 주의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5인치에서 9인치 정도 많은 양의 눈이 몰아쳤습니다. 화요일 하루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메나사스에는 9.5인치의 적설량으로 가장 많은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이후 페어팩스 카운티 센터빌과 알링턴 카운티에는 5 내지 7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메릴랜드에선 찰스 카운티가 9인치로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북쪽보다는 남쪽에 더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DCA에는 5.9인치, IAD는 4.8인치, BWI는 3.8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들은 6인치 이상 눈이 내렸고 메릴랜드의 포트 토바코는 하룻밤 사이에 8.6인치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탓에 곳곳에서 눈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닫았고 워싱턴 전역의 공립학교는 오늘 휴교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휴가 또는 재택근무 옵션이 있는 2시간 지연을 제한받았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눈 덮인 도로 상황 때문에 오늘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일부 도로는 화요일 저녁에 눈 덮인 언덕을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언덕에 눈이 쌓이면서 교통은 90분가량 정지되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서 교통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눈은 그쳤지만 낮은 기온과 비가 계속되므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도로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도로를 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내린 눈은 수요일 밤 특히 위험합니다. 수요일 밤 영하를 맴도는 기온이 지속되고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기온이 34도, 섭씨 영하 1도 정도를 맴돌면서 밤새도록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남은 눈과 내린 비로 질퍽한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타이어 자국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런 질퍽한 땅이 얼어붙을수록 도로는 더 위험해집니다. 주행 시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당국은 피할 수 있다면 운전은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남아있던 눈은 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폭우, 미끄러운 도로 등 여러 가지 날씨 위험 요소들이 겹쳐 있습니다.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말부터 내리는 폭우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